안녕하세요. 금융과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시간 이지머니 스토리입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분도 진짜 좋고 어차피 날씨도 좀 더워졌으니까 제가 기념으로 머리를 좀 깎고 올게요. 야, 머리가 참 잘 나왔네.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봤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막 솟구치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한번 반말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 어차피 오늘은 또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솔깃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말이야. 다들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봤지? 일을 잔뜩 시켜놓고 열정이 있는 일을 줬으니까 보수는 없다는. 이 뭔 개소리야! 나는 개인적으로 열정페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열정을 보여주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말이야. 진짜 열정페이. 그리고 이런 진짜 열정페이는 분명 이 세상 어디선가는 존재하고 있어. 오늘은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지난 세 영상 동안 내가 나름 알짜 정보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잖아. 근데 좀 너무 진지했어. 그래서 오늘은 다들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 중간에 끊지 마라. 끝까지 꼭 들어. 듣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뭔지 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야. 이거 만드는 거 몰라 힘들거든. 본론으로 들어갈게. 오늘 이야기는 연봉 1억짜리 인턴십. 야, 연봉 1억짜리 인턴십이라고? 이게 실화냐? 억소리 나는 연봉이랑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인턴. 진짜 생소한 조합이지? 근데 이게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전설의 동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존재해. 바로 월가 투자은행에서 하는 3달짜리 여름 인턴 프로그램이야. 아니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일 시작하기 직전이고 또 아무것도 잘 몰라서 배우는 단계잖아. 그런데 이 인턴십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줄까? 사실 월가 인턴들의 연봉이 항상 1억이었던 건 아니야. 2007년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어. 아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지. 근데 말했잖아. 월가는 열정과 능력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아무튼 지난 10여 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긴 했지. 근데 2배는 아니잖아? 근데 왜 이 인턴들의 연봉은 2배가 되었을까? 그건 2008년 이후 월가가 겪은 3가지 변화 때문이야. 한번 들어봐. 첫째, 월가에 대한 의구심. 금융위기 전에는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건 진짜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어. 젊은 나이에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도 생겼지. 직업 안정성도 좀 없어 보이지. 이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야. 아 물론 어디까지나 비교적이란 말이고 아직도 직업 박람회나 인포메이션 세션 이런 데 나가면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쉽진 않아. 둘째,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스타트업 성공 신화. 20대에 앱 잘 만들고 창업 잘하면 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 지난 10년 동안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미친 듯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게 또 학생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지. 셋째, 보너스와 베이스 샐러리의 재조정. 야, 여기서 좀 멋있는 단어를 또 하나 알려줄게. 모럴 해저드, 한국말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뒷받침을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말하거든. 만약에 개인이 위험한 결정을 해서 이익이 크면은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개인한테 나오는 보너스가 커져. 그래서 투자은행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줄이면서 동시에 또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 베이스 샐러리, 즉 기본급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낮은 직급, 심지어 인턴의 연봉까지 상향 조정된 거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월가 인턴 연봉이 결국 1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도달하게 돼. 뭐 테크 회사나 다른 회사도 1억을 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치 않지. 그럼 궁금하지? 도대체 이 인턴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지 말이야. 월가 인턴 프로그램은 사실 인턴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인턴십이 끝나는 시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많이 줘서 뛰어난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약 3달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바로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하라는 오퍼를 주는 방식이지. 인턴십 기간 동안 크게 3가지를 하게 돼.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첫째로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인턴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잘하는지, 또 돌발 상황에 대처는 잘하는지 이런 모든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두 번째로는 평소에 직원들 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질문을 하는 쉐도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서마다 주어지는 기간 프로젝트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그러면 업무는 대충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먼저 이 월스트리트 인턴십에 지원하려면 각 대륙의 금융허브 도시들의 대학에 재학을 하는 게 유리해. 미국, 유럽 국가들 혹은 뭐 홍콩 정도가 있겠지?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텐션을 생각했을 때 한국이 다음 금융허브의 좋은 후보 도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재학하고
혹은 재학할 예정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존버를 해보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지원을 할 때 스펙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열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지. 서류 통과한 지원자들은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에서 시장과 금융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이나 도덕성 등을 평가받게 돼. 면접 자체는 여느 인턴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네트워킹이 진짜 중요하다. 월가는 커넥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다가 네트워킹을 꾸준히 한다는 자체가 열정을 보여주기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보통 인턴 지원하는 사람들은 링크드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콜드콜링을 최소 2, 30명한테는 하고 그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혹은 커피를 마시면서 대면 상담을 요청하면서 꾸준히 관계를 쌓아나가지. 일단 인턴십에 뽑힌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일적인 측면도 뛰어나야 하지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또 월가에서 악명 높은 음식 주문 이런 자잘한 부탁도 잘 해결해야지 리턴 오퍼가 나오게 돼. 요새는 인턴들한테 음식 주문을 못 시키게 하지만 사실 이런 간단한 부탁들을 실수 없이 꼼꼼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다들 뭐 불만 없이 하는 편이야. 생각해봐. 데스크 10명, 20명 되는 사람들 주문하는 거 그 자리에서 다 외우고 배달시키면서 중간에 빠진 거 하나 없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데스크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 야, 내가 어떤 비틀즈 팬 팀장을 잘못 만나서 서로 농담을 하다가 하루 만에 비틀즈 노래 목록 다 외우는 숙제 받고 또 다른 팀 팀장은 자칭 치즈 스페셜리스트라서 치즈 종류를 다 외우던 것도 생각하면 아직도 긴장된다. 나는 서울의회에서 나온 노란색 네모 치즈만 먹어보다가 에멘탈, 브라타, 콘티나 치즈 이런 거 구분 못한다고 털렸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라고. 아, 물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잘하는 건 결국 기본이 되는 일을 잘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지. 아무리 재밌고 원만한 사람이더라도 일을 못하면 절대 정규직 오퍼를 받을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금융 모델링들을 해서 부서의 굉장히 높은 시니어 임직원들한테 발표할 기회가 주어지거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난 두세 달 동안 배운 지식의 깊이가 딱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 1억짜리 열정 페이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밑에 댓글로 질문을 꼭 남겨주길 바래. 다들 사는 게 쉽지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상에 지쳤을 거야. 그래도 자신이 열정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금전적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꽤나 희망적이진 않을까 싶다. 여기까지 봐줘서 다들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고마워.